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산림청에서 매년 산불 조심 기간을 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근데 특정 계절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산불이 다발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픈 스튜디오에 보기현 산림항공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그 항공본부에 대한 좀 궁금증부터 바로 좀 풀어봐야 될 텐데, 산림청에서 이제 별도로 항공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산림항공본부 어떤 기관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항공본부는 네, 1971년도에 산림청 소속 기관으로 창설이 되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면적의 아시다시피 63%가 산림이죠. 네, 산불뿐만 아니고 우리 솔리옥파리, 뭐 소나무 제선충병처럼 네, 숲에 나무에 또 병해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제를 해야 되고요. 뭐 산악 구조 또 화물 운반을 또 산 정상에 해야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청에서 특별하게 항공 조직을 만들어서 53년째 되네요. 운영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원래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은 불만 끄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방제 업무나 뭐 다양한 업무들을 좀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모든 업무가 중요하겠지만 이제 산림항공본부에서 좀 그 업무들 가운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뭘까요? 산불이겠죠. 예. 산불 진화, 산불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4대 임무가 우리 항공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산불 이외에 병해충 방제, 또 인명구조, 또 화물 수송이 있는데 헬기 가동 시간, 임무 시간으로 보면 한 70%가 산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해마다 이제 산불이 줄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 이 진화 헬기라고 그냥 편의상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산림항공본부 진화 헬기, 헬기 규모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지금 현재 48대고요. 예, 이런 헬기 숫자들은 산불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가지고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앞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산림청 헬기뿐만 아니고 예, 다른 국가기관 헬기 또 민간에서 갖고 있는 헬기를 더하면 한 170대에서 180대를 산불 기간 동안에 동원 가능합니다. 그렇죠. 군에서도 있고 뭐 민간 임차 헬기도 좀 있는데 그렇군요. 근데 사실 48대 뭐 180대라고 뭐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해도 대형 산불 났을 땐 사실 좀 역부족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헬기를 산불에 전문화된 헬기로 해서 구매 계약을 하고 있고요. 네. 훈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산림청 헬기의 특징은 산불 대응에 특화된 헬기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헬기에 부착되어 있는 물탱크가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는 물을 살포하는 용도인데 이러한 것은 그 빠르게 담수를 해서 또 빠르게 산불 현장에 물을 불 수 있기 때문에 또 효과적이고요. 또 특히 그 산불 특화용으로 이렇게 만들면 나르다 보면 또 송전선이나 송전탑이나 여러 가지 나무 이렇게 가지들 있는데 충돌 위험이 있는데 특화된 헬기들은 아무래도 위험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된 헬기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기관 헬기들을 이용하는데 아마 대부분은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헬기를 운용을 하면서 산불 시기에 이렇게 그 물복깃이라고 하는 물 바구니를 담는데 그거를 줄에 매달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진화 효율은 훈련을 통해서 증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줄을 통해서 매달고 다니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는데 또 대형 산불이나 산불이 많이 있을 때는 또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일반 헬기들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진짜 그 진화 현장을 가면은 산림청 헬기하고 일반 헬기하고 다르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게 모양만 다른 게 아니고 그 물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산림청 헬기는 물을 던지잖아요. 물 살포. 살포할 때 그냥 위에서 쭉 뿌리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조금 좀
어려운 지역은 물을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막 왔다가 바로 이렇게 쓰시면서 물을 던지고 가시고 그러는데 다른 이제 이제 바구니를 들고 다니시는 그런 헬기들은 사실 뭐 전문적인 훈련을 잘 받지 못하셔서 그런지 그 불난 지역을 잘 타겟을 못 삼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많이 헬기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경험이 축적돼서 일반 헬기도 산불 진화 능력은 점점 향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산림청 헬기 조종사들은 군에서 단연간 임무를 했고 또 산림청에 와서 별도 훈련을 받기 때문에 산불 진화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진화 헬기 투입이 돼도 사실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어려움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산불 발생 시 그 항공 업무가 중요한 이유 뭘까요? 예, 산불 발생을 할 경우에 항공이든 지상의 진화대원들이든 다 중요하고요. 제가 경험상 볼 때 합동 작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공 또 산불 진화 헬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불 진화입니다. 주불을 잡는 거예요. 맞아요. 아시다시피 대형 산불 시에 벌건 불의 그 중심 온도는 연구에 의하면 1000도가 넘는다고 그러고요. 1000도나 1400도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인력으로 접근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를 두고 공중에서 물 살포하는 게 주불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헬기의 물 살포 능력이 대형 헬기 같은 경우는 8톤, 또 중형 헬기 같은 경우는 3톤,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 그 산불이 나고 있는 많은 면적들을 빠른 시간 내에 물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길이 없는 산림 지역도 헬기로 해서 접근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헬기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그 넓은 면적 또 주불을 잡은 이후에 잔불이나 뒷불 감시 이런 부분들은 지상에서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좀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진화 헬기에 일부는 좀 에어컨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에어컨 다 설치가 돼 있나요?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그 헬기는 사실 임무용입니다. 제가 임무용이라고 하는 의미는 만들어질 때 승객용으로 만든다고 하면 당연하게 에어컨 설치나 이런 냉온방 장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헬기 중량에 부하가 되거든요. 다 늘어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헬기가 임무용이기 때문에 에어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름에도 이제 산불이 나고 또 겨울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무할 때 조종사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어컨 장비들은 부가적으로 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헬기를 운영을 하시니까 또 저희 동해안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만에 꺼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 며칠씩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너무 피로도가 높으실 것 같아서 그게 좀 사실 걱정돼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제가 항공본부장으로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조종사, 또 정비사들의 그런 복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해야지 헬기 임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산불이 발생하면 이제 항공 진화만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상 진화 팀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역할이 큰데 지상과 항공의 역할 그리고 산불 발생 시 효과적인 진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불을 초기에 제압을 하고 완전히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상과 공중의 합동 작전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95년도에 시작했는데 산불 교관을 처음 공직에 임무로 했었는데 그때도 헬기도 주목을 했지만 지상에서 적절하게 이런 주불이 잡히면 또 섹터를 나눠서 잔불 정리하고 뒷불 감시하고 이런 역할들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군사 작전을 보면 개전 초기에는 공군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적의 화력을 제압을 하고 적의 기지를 좀 초토화시킨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서 이제 진지를 수색을 해서 이렇게 좀
제거를 하고 그래서 네, 깃발을 그렇죠. 꽂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산불도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밀리터리 오퍼레이션하고 비슷하다. 군 작전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서 공군 역할을 하는 항공본부 또 지상에서의 각 그 지상 진화대원들이 같이 협동 작전을 할 때 잠불까지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항공본부 소속으로 특수진화대도 있잖아요. 네. 예. 네, 정확히는 공중진화대원. 공중진화대. 예. 예, 그렇죠. 저희 맨날 기자들이 항상 그래요. 특수진화대 입이 붙어가지고 그러는데 공중진화대 진화헬기 타고 가셔서 레펠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불을 끄는 작업인데 뭐 절대 물은 잘 안 들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중진화대원 자체는 헬기를 타고 이런 그 레펠 그런 장비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빠르게 산불 현장에 빠르게 접근해서 초기에 진화를 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산의 정상이나 산복부에 투하돼서 거기서 이제 진화 장비를 하는데 진화 장비를 갖고 진화를 하는데 산불을 끄는데 꼭 물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흙도 그렇군요. 흙이나 제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은 이제 헬기로 해서 동원을 하고 또 지상에서 하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물차가 공급을 하는데 우선 진화 대원들이 먼저가 상황을 살피고 또 거기에 끌 수 있는 그런 장비들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그분들 되게 많이 힘들게 진짜 체력전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게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조금 오늘 주제인 산불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좀 멍청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강원 노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질문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원인 있겠지만 도대체 이 산불 원인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산불의 원인은 뭐 자연적인 원인이 또 있다고 하지만 극히 드뭅니다. 그쵸.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경우는 그래서 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인위적인 요인입니다. 그렇죠. 실수로 해서 불시 취급을 잘못해서 하거나 아니면 조금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위적인 원인들이 발생 원인의 대부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은 그런 예방으로서 인위적인 그런 발화 요인들을 차단을 하고 또 주의를 하는 게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사실 봄철 되면은 동해안 지역 가면은 바람이 엄청나게 불잖아요. 그런데도 가끔 논밭에서 뭘 태우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제발 좀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불 발생 위험 계절 따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데요. 봄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불이 위험이 고조가 되는 시기가요.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남부지방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강원도가 있는 북부 지역까지 해서 봄철에 산불이 집중해서 발생하는데 연중 발생하는 산불의 건수의 60% 이상이 봄철에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언젠가는 한번 겨울이었는데 저희 원주에 있을 때 산불이 4군데서 그때 원주 중앙시장에서 불이 났고 산불이 또 3군데서 더 났더라고요. 평창, 인제 이런 데서 계속 양군가 계속 나가지고 되게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불조심은 진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산불이 날 수 있습니다. 눈과 비가 안 오면 건조하기 때문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예로부터 영동 지역, 특히 강원 영동 지역 산불 취약지였는데 영동에서 산불이 자주 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바람이 세죠. 영동 지역은 바람이 세죠. 저도 영동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바람이 셉니다.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대형 산불로 이렇게 그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요. 또 숲이 많죠. 영동 지역에 숲이 많습니다. 태백산맥, 백두대간이 이어지면서 숲을 형성을 하는데 이러한 산림지대에 그 불이 나면 또 건조한 또 바람이 같이 결합을 하면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동해안 쪽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하는 게 뭐 전국적으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뭐 홍성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랬는데 좀 요즘 실제로 좀 발생 빈도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산불을 최근에 이제 항공본부에 있으면서 관찰을 했는데요. 세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영동 지역뿐만 아니고 작년도죠. 충남 홍성, 순천, 네. 서해안 지역에 네, 나면서 또 그 전년도는 양구에서도 큰 산불이 났으니까 산불이 전국화 경향을 띠고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한번 났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피해 규모가 큰 대형화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세 번째는 장마 시기 네. 아주 눈이 또 많이 내리는 그런 시기 이외에는 네. 봄철, 가을철 또 여름철이라도 비가 안 오면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연중화 경향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아마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이런 특성을 나타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산림항공본부 올해 이제 산불 대응 전략 그리고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항공본부는 지금 53년째인데요. 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산불 등 뭐 산림 재난에 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응을 좀 하기 어려웠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네. 군사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DMZ라고 하는 예. 비무장지대 이쪽 지역은 그 면적이 넓으면서도 항공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있는 헬기들을 출동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또 출입 접근이 좀 어렵거든요. 네. 군사 지역에 예. 출입 통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철원 지역에 강원도 네. 철원 지역에 좀 긴데요 이름이 비무장지대 산림항공관리소를 개소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별도로 해서 이 산불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헬기들하고 우리 이 직원들을 파견해서 이 군사 지역에는 여러 가지 또 자산들이 있고 네. 또 민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또 공중진화대를 저희가 공중진화대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아까 레펠 요원 이야기했듯이 한 104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수 정예입니다. 네. 이 인원들이 맞아요. 또 일반 진화대, 특수 진화대하고 결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10명 정도를 또 일선에 파견하는 또 시범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견 사업을 통해서 공중진화대하고 일반진화대, 특수진화대가 더 진화에 있어서 시너지를 더 낼 수 있겠다. 또 금년에 처음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항공본부는 헬기 운용에 있어서 안전하게 헬기를 또 추락시키고 안 되면 치명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서 저희가 또 산불도 또 빈틈없이 또 대응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저 카메라 까만색 카메라 보시고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산불을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산불도 기후 위기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 해외로 보면 뭐 하와이에 산불 났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고, 네, 맞아요. 또 이건 불 측면에서는 그런데 화재 측면에서 그런데 또 여름에 이렇게 홍수나고 산사태 나고 보면 물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데 저희는 좀 더 그 과학자들이나 또 관계자들이 분석을 한다고 하면 기후 위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예측은 가능합니다. 예측을 해야 돼요. 네. 예측을 하지 않으면 뭐 사상 최초의 그런 재난이고 또 피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하고 또 예측을 한 대로 해서 시민들도 거기에 따라준다고 하면 또 피해가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난이 뭐 연중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 특별하게 또 예고가 되어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산불 시기에는 불취급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또 하시고 또 물이 또 피해를 입히는 그런 홍수나 산사태 시기에는 또 당국의 그런 예보 이런 거에 철저히 따라준다고 하면 기후 위기 시대에도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헬로 이스터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